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채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인의 전화 문의를 왔습니다. 딴 것이 아니고요. 이분은 항상 어린이집을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1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아우성이 많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했는데 한 명도 받지를 못했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아주 취약한 애들이기 때문에 단체로 이렇게 있으면은 전염병이 옮길까 싶어서 아주 한 사람도 이렇게 오픈한 지 한 사람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문을 닫는 어떤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이제 마스크 회사에서 이렇게 억지를 해서 지금 하루에 12시간, 아침 7시 30분에 출근을 해서 7시 30분에 끝나는 하루 12시간의 그 시간을 모두 회사에서 보내고 이렇게 퇴근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꿈을 이제 이런 가운데 이런 분이 이제 그 사람의 부동산이 5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점점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대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대출을 하다가 보니까 점점 이제 대출 이자는 높아가고 수입은 없는 가운데 이제 원금도 조금씩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해서 이제 은행에서는 자꾸 이렇게 경고가 들어온답니다. 이자를 갚아라.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마스크 공장에서 겨우 숨통이 터진 가운데 일주일 정도 다니고 난 후의 꿈입니다. 꿈에 대해서 조금 제가 내용이 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노트를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꿈 속에서 보니까 선덕여왕하고 생일이 똑같았답니다. 예. 그런 꿈을 하나 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외사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외사촌이 해바라기 그림이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예.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이 또 이제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3시 27분이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는 강경화 외무부 장관 있죠. 예예. 외무부 장관과 어떤 계약을 했는데 예예. 새 주인은 이 지금 전화 꿈 상담자 있죠. 네네. 이분이라고 이런 꿈을 꿨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꿈이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되어 있는 꿈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분이 유치원 원장님이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유치원은 안 되고 이렇게 회사를 다니는 중에 이런 꿈을 꾸셨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을. 예, 한 3세 미만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꿈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선덕여왕이면은 옛날 신라의 왕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선덕여왕은 어떤 왕인가요? 선덕여왕은 신라 27대 여왕이거든요.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여왕이 되신 분인데, 이분은 이름이 덕망공주라고 이제 하면서 26대 진평왕의 딸입니다. 경주에 가보면 경주 시에 보면 인왕동이라고 있습니다. 바늘성 밑에 계림 옆에 인왕동이 있는데 그게 첨성대가 선덕여왕이 이렇게 시절에 별을 관찰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 별 관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별을 관찰하려고 하면 들판에서 작은 첨성대에서 별이 관찰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는 나중 일이고요. 과학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 우리는 별을 관찰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질문자는 마스크 회사에 다니면서 7시 반에 출근을 하게 되면 집에서는 한 5시 정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가는 시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준비하는 시간, 그 다음에 식구 밥을 또 여성분이기 때문에 밥을 준비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시 일어나면 별을 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퇴근을 7시 반에 하고 또 7시 반에 하면 집에 오지 않습니까? 집에 오면 8시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럼 또 하늘에 별을 보죠. 그래서 옛날에 무슨 이북에 보면 별보기 운동 비슷하게 그래서
그 첨성대를 별을 관측하는 거기 때문에 선덕여왕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선덕여왕이 꿈속에 나온 것은 첨성대를 도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요. 첨성대는 별을 보는 거고, 이 사람이 마스크 회사에서 일을 하루에 12시간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거창한 꿈을 꿨는데도 이제 그렇죠. 그쪽에 별 보고 출근했다, 별 보고 퇴근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겼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아, 조금 썰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첨성대의 의미는 어떻게 두고 있나요? 첨성대의 의미는 그 별을 관측하는 거잖아요. 관측하는데, 이 원래 첨성대는 별을 관측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별을 한자로 쓰면 별성자 썼죠. 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첨성대 올라가면, 방 같은 데 올라가면 별을 본다기보다는 그 위에 올라가면 혼자 외롭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국에 보면은 달마대사가 있는데, 그 인도에서 향지국의 왕자인데, 그 면벽 7년, 그러니까 벽을 보면서 7년간 이렇게 자기가 사색을 해가지고 도가 터졌답니다. 마찬가지로 첨성대 가면은 돌이 있지 않습니까? 돌이기 때문에 거기는 360개의 돌로 되어 있습니다. 1년 12달 365일이지만 원이 360일이 하늘이 원이거든요. 옛날에 원이라고 보고 지구는 네모나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가 27층 중간에서 이렇게 그 호미파제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들어가는 어떤 그 출입구를 만들어 놨는데 위에 12줄, 밑에 12칸, 그 다음에 중간에 3칸. 그러니까 12개 하면 24절기 하면 24시간이고요. 그 다음 밑에 주춧돌이 12개이기 때문에 1년 12달을 따지고요. 첨성대 밑에는 숯이라든지 유황이라든지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금은 지력을 단단하게 하고 유황은 그 냄새를 없애서 뭐 두더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땅굴 모파도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숯이라는 것은 그 오물 같은 거라든 물을 고이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방지하는데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에 됐든 이 첨성대 역할은 사람의 본성 자기를 깨우치기 위해서 있잖아요. 하는 왕들이 거기서 첨성대 들어가서 별을 관찰, 별성이기 때문에 자기 성품을 관찰을, 마음을 관찰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왜 첨성대의 의미는 또 어떻게 풀이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첨성대 의미가 이분에게는 별을 관측했다고 보는 거고요. 별을 관측했기 때문에 7시 반에 출근을 해서 7시 반에 퇴근을 하니까 밤이지 않습니까 항상. 그러니까 그것이 별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루 12시간이 고된 일을 한다는 걸 강조해서 상징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있잖아요. 또 작은 아들이 3시 27분이라고 하는 의미는 또 어떻게? 낮 3시 27분이라는 것은 15시 27분이거든요. 낮 3시라는 것은 우리는 역학으로 보면은 신시에 들어갑니다. 신시는 원숭이시거든요. 이때는 입추처설 해가지고 벼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냐면은 그 부동산 아까 5개 있다 했죠. 그러니까 부동산 5개를 가지고 이렇게 그 판매를 하는 시기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자체가 그때는 모두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분이니까는 부동산을 5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쪼달리고 대출 많이 내놓으니까 이제는 팔아치워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처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라는 애시였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아까 꿈 얘기 속에 강경화 외무부 장관과 계약 후에 뭐 세주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강경화 그 외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그 서울에 있는 그 외교를 담당하는 장관이잖아요. 외교를 담당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이분은 그 양산 사람입니다. 양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동산을 전부 처분해 가지고 있잖아요. 서울에 투자를 하신다고 보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외무부 장관이니까 울산, 서울 같으면은 뭐 국제적으로는 아니지만 멀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보고, 그러니까 서울에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외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울산 양산 사람인데 이제 부동산을 거의 처분해가지고는 아마 서울 쪽으로 옮기실 미래의 꿈을 꾸신 것 같네요. 네, 안 그래도 평소에 서울에서 투자를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잘 배웠습니다. 예,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서 또 여러분과 같이 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